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당뇨에 좋은 음식만 얘기해 주지 말고 당뇨가 왜 생기는지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댓글을 봤어요. 당뇨를 언급할 때마다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 이외에도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요. 당뇨의 그 원인, 증상 그리고 합병증 그리고 당뇨에 좋은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한의학에서는 소갈이라고 하죠. 소갈. 3다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 밥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입이 갈증 나거든요. 소변 많이 보고 그래서 상갈, 중갈, 하갈 하기도 하고요. 입이 마르고 쉬 배고프고 소변 자꾸 나가고 이런 것이 당뇨의 증상이죠. 당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변이 달다. 옛날에 맛을 봤겠죠. 임금님들의 대소변을 맛을 봤다고 하잖아요. 체크를 할 때 그것까지 봤다는 건데, 영어로 당뇨를 하면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비티스라는 것은 막을 뚫고 나온다, 흘러 넘친다. 멜리투스라는 건 꿀입니다. 꿀이 흘러 넘치는 병, 그러니까 소변이 꿀처럼 단 소변이 줄줄줄 샌다는 얘기죠. 그대로부터 증상은 같았던 거죠.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랐을 뿐.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소갈이라고 했고, 한자로 당뇨를 당뇨, 소변이 달다, 한자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흔히들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가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꼭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달다는 의미가 혈당으로 쉽게 분해되는, 그러니까 단당으로 쉽게 분해되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당뇨는 그 원인은 1형과 2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형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고,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능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아당뇨가 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먹고 음식을 하고 운동 부족, 이게 원인이 전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분들은 평생 인슐린을 체외에서 주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인슐린이 이렇게 합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을 거의 오래 못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인슐린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주사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초등학생 때부터 인슐린을 맞게 되고, 아이들이 이게 창피하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화장실에 가서 친구들 몰래 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보건실이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이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해주자는 캠페인도 있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제1형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된 분들은 췌장의 염증이 반복되면서 췌장이 섬유화가 돼서 인슐린을 더 이상 분비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1형 당뇨가 되겠죠. 근데 제2형 당뇨는 뭐냐? 인슐린 분비가 됩니다. 되는데 혈당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 혈당이 높은 것이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죠. 이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 혈당 조절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역할을 못할 때, 이것은 인슐린 잘못이 아니고요. 인슐린 리셉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인슐린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제2형에서 인슐린 분비가 충분치 않은 것, 혈당을 확 낮출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인슐린이 분비됐으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때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서 혈중에 혈당이 높아지고 이것들이 당뇨병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의 원인 제1형,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것, 제2형, 분비가 되나 그 양이 적거나 아니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에는요, 이 제2형 후천적인 것이 약 90%에 이를 정도입니다.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분들보다 후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적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90%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은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우리 평생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인슐린 피크, 그러니까 혈당 피크가 생기면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포에서 이 인슐린에 저항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혈당 피크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평생에 누적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폭발이, 분비 폭발이 평생에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또 다른 세포들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저하되고, 이래서 이제 당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뇨의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입이 마르고 배가 쉽게 고프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3다 현상이 생기죠. 다음, 다식, 다뇨, 상중하, 세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뭐 대단히 불편한가요? 뭐 그렇지 않죠. 물 마시면 되고 화장실 가면 되고 밥 많이 먹으면 되죠. 그런데 숨은 증상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당뇨라는 게 혈당이 높은 거잖아요. 그게 넘쳐서 소변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혈당이 높은 건데, 이 높은 혈당이 아주 좁은 혈관, 얇은 혈관, 실타래 같이 얇은 혈관, 내경이 좁은 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턱 걸려서 그 이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돼서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눈, 망막입니다. 당뇨로 인해서 시력 저하 내지는 시력 손실이 오죠. 이제 전맹,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무서운 콩팥병, 만성 콩팥병, 신부전, 나중에는 투석을 하거나 신대처요법,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내경이 좁은 혈관인 발가락에 가서 괴사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발목 이하를 절단을 해야 되는 당뇨발, 당뇨족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였죠. 눈이 안 보이고 콩팥 기능이 마비되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이 되겠습니다. 당뇨의 기준을 보면은요, 공복 혈당이 120 이상이 되면 당뇨 전 단계다, 뭐 당뇨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요. 요즘은 그것보다 더 이제 진화된 개념이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혈중 혈당은 아주 그냥 널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굶으면 쭉 떨어졌다가 주스 한 컵 마시면 확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혈당이 높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높아졌다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저혈당 쇼크 막 기절하고 어지럽고 이럴 때 또 주스나 콜라 한 병을 마시면 이게 다 설탕이니까 금방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혼미한 것을 이제 깨낼 수가 있죠. 우리가 혈당 체크를 하면은 바로바로 바뀝니다. 어제 뭐 많이 먹었으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또 덜 먹으면 또 내려갔다가 하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우리 적혈구에 붙어있는 당을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적혈구는 약 120일 정도의 수명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적혈구에 붙어있는 혈중에 당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당의 어떤 퍼센타일을 보는 건데요. 이것이 5.7 미만일 때는 정상으로 보고요, 6.5 이상일 때는 당뇨로 보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약 90일,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는 60일 내지 한 달간 내가 혈당의 평균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지표가 되는데 5.7 정상이고 6.5 이상을 당뇨라고 보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그 치료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화 혈색소를 잘 관찰해서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당뇨병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약을 먹느냐? 근데 그 약에도 보면 당뇨 치료에 보조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만큼 약은 보조요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 우리가 근육량이 많으면 혈당 조절에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근육 사이사이에 혈당을 잡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중에 떠다니는 당을 근육에 잡아 넣을 수 있는 큰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따라서 허벅지, 엉덩이 같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비만은 당뇨의 적입니다. 복부지방이 인슐린의 분비를 방해하고 작용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식이를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지방은 낮춰주는 치료 방법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뇨의 원인은 꼭 흰 쌀밥과 설탕이냐? 물론 주범이기는 합니다만은 칼로리를 잘 보셔야 해요. 총 칼로리,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개념들이 GI 지수, 혈당 지수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GL 지수, GI 지수를 1회 복용량, 식사량이 얼만큼인가 이걸 계산해서 그러면 당 부하 GL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칼로리, GI 지수, GL 지수까지 다 우리 식사 개념에 포함시켜서 잘 계산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 당뇨의 원인, 그 다음에 당뇨 유형이라든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증상, 입마름이라든지 소변, 배고픔, 이 이외에 더 무서운 합병증, 어떻게 하면 당뇨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식이와 운동요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